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도 상승장 속에서 우리 방송 관심주들이 시장을 또 장악했습니다. 한 주 만에 30% 오른 종목, 또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2연상을 간 종목까지 나왔는데요. 괜히 5년 연속 대상 수상자가 아니구나 싶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3대 지수 안에서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특히 인텔의 호실적으로 인텔이 20%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랠리가 잘 이어진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이제 우리 시장 마감가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에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전쟁보다 실적 기대감에 화요일부터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어제도 장중에 6,500선 돌파했고요. 종가는 6,475선에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25년 만에 어제 1,200선을 되찾았는데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고 또 기관도 함께 사들이면서 1,203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만 여전히 종목 고민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공명정주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정주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정리해 볼 텐데 역시 위원님이 내내 강조하셨던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반등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반도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꿀까 지금 요즘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정반도 뭐 정주성 제 별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네. 예, 일단 이번 주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보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좀 해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저스템도 SK하이닉스의 깐부죠. 예. 그리고 동진 세미캠, HBF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예.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도 로봇과 같이 엮여가지고 또 움직임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 KC는 또 전력 반도체 쪽에 또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지 몰라요.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핵심 또 특허를 갖고 있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국산화, 특히 지금 이제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99% 국방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KC가 그거를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국방 반도체 국산화. 그리고 역시 넥스페리아라는 이제 자동차 전장 반도체 기업에 또 반도체를 또 공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도 KC가 또 상당히 또 주목받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솔직히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하지만 그 이유는요. 약간 삼성보다는 반도체 가격을 제가 알기로는 좀 뒤늦게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아마 2분기부터는 이 실적이 좀 더 눈에 띄게 급증하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도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 정도 추이를 계속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아직도 퍼가 5배가 될지 모르겠어요. 5배도 안 될 정도가 될 수도 있고 5배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 상장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은 꾸준한 또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전 관련 회사들이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다 같이 동시 수혜주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성 S다이가 이제 배터리 쪽에 벤츠 조단위 수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배터리 소부전 관련주들도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태성. 주성 다음에 또 태성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CIS. 전고체 배터리의 끝판왕이죠. 소재랑 장비를 다 하죠. 예. 그리고 APS 이노베이션. 또 이제 배터리 쪽에 장비를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다양한 신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바닥에서 이번 달 최대 거래량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관심 있게 이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반도체만 갈까요? 예.
배터리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이 2천 가려면, 코스피가 10,000포인트 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혼자만으로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 배터리까지 뒷받침해주고 전력주, 거기에다가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뭐 이런 쪽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방산도 전쟁이 끝나면 아마 일시적으로 좀 출렁거릴지도 몰라요. 이제 종전 이제 우려감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이 동맹국들의 지금 신뢰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미국 이제 다시 무기 채우려면 한 5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만 채우려면. 그럼 수출을 못 하겠죠. 어차피 또 전쟁이 끝나도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럽이라든지 특히 중동. 그러면 누구한테 무기 수입을 해야 될까요?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오히려 뭐 가성비 좋다라고 하기보다도 성능이 최고예요. 지금 이번에 천문2도 마찬가지고요. 천궁2. 예. 그리고 앞으로 천광까지 나오거든요. 레이저 한 발에 몇천 원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이 방산 쪽도 핵심 부품주들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 전망 속에서 전력주들이 또 이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LS 그룹주, 뭐 일진전기, 특히 이제 대원전선. 제가 3,000원대에서 강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벌써 9,000원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 지금 굉장히 상반기에 뜨거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 대부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예. 그린 리소스도 딱 전쟁 터지는 그 순간 폭등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도 폭등했어요. 이 그린 리소스도 이 회사의 초전도 선지 자석을 양산할 수 있는 전 세계 극소수에 불과한 기업인데 공정 구축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했죠. 앞으로 양자 컴퓨터, 핵융합 발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 메모리 HBM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초고밀도 코팅 기술, 파운드리 기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린 리소스도 전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한번 상한가를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다양한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주성은 아니 말로 이런 얘기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쳤습니다. 시가총액 400조 원을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대표이사 입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예. 엄청난 재료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주식 싹쓸이 지난주 또 방송 보신 분들은 왕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한 주 정리해 주시면서 또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까지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되는데 다음 주도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준의 FOMC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퀄컴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예, 다음 주 싹쓸이 전략은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다음 주에도 평일날 주식 싹쓸이 방송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음 주 싹쓸이 전략이에요. 네, 농담이고요. 예, 그만큼 지금은 이제 이 나스닥이 강해지고 있어요. 어제 다우는 크게 급등이 안 나왔습니다. 예, 지금 나스닥 기술주 반도체 폭등 나왔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이 우리나라는 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코스피 크게 못 갔습니다. 코스닥만 지금 폭등이 나왔어요. 키 맞추기를 해야죠. 예, 그죠? 저도 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키 맞추기 관점에서 좀 180까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또 잘 안 클 것 같습니다. 그만큼 키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증시도 그렇고 증시가 항상 어떤 게 먼저 올라가면 다 따라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또 못 간 것들이 또 이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저는 코스닥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 산업혁명은 나스닥이 주도했죠. 기술주. 네. 그래서 뭐 2,000, 3,000에서 2만 포인트, 3만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전개된 건데 왠지 우리나라가 이제 AI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하지 않을까. 제조업의 강국이거든요. AI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어요. 모든 게 필요합니다. 뭐 전력부터 해서 철강, 뭐 원전, 전선, 뭐 전력,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로봇 모든 게 지금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 해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2개 국가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런데 어차피 중국은 미국이랑 패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에 최고의 반도체, 배터리, 전력, AI 쪽, 인프라, 또 육지 이런 관련주들을 앞으로 주시하시면서 열심히 코스닥 장세에
저는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그동안 덜 올랐던 코스닥의 반등 잘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래 하단에 언급되어 있는 핵심 섹터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주제를 좀 유리기판 쪽에 핵심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핵심 수혜주 주성 엔지니어링 있죠. 이 주성은 안 엮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성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1월 2일, 1월 5일. 1월 5일 날은 무슨 날이죠? 제 생일날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13만 8천 원. 2026년도 4월 24일 날 14만 8천 원을 찍었죠. 약 4배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300%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왜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을까요? 이때 대량 거래가 시현됐는데요. 제가 설명드려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을까요? 일단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여기서 누군가는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721선 부근 싹쓸이 기법 항상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은 중요하다.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이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기법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왜?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제까지 전례 없었던, 본 적이 없었던 좀 새로운 신기술,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기업이 뭔가 좀 중요하고 좀 포착을 해서 도전을 하면 좀 더 큰 수익률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식 투자는 모든 게 바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을 선점하고 어느 시점에서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 기업은 왜 이제 올해가 중요했을까요? 올해는 지금 이 기업이 드디어 양산체계 세계 최초의 기술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쪽에 적용되는 이 장비가 적용되는 시점이고 최대 주주가 대량으로 지분을 100억 이상 확대하고 특히 이제까지 전례 없었던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7% 가까이 늘렸던 딱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더 강하게 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축하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가총액 한 50조 정도를 예전에 나오는 부분을 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50조? 그래. 좀 크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이건 뭐 그 정도 급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언론 대표사님의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시가총액 400조 원을 도전하겠다.
너무 마음에 들죠. 예. 400조 원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그냥 글로벌 대기업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지금 이 종목은 감히 이 자리에서 저도 100만 원 이상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다 못 간다 뭐 알 수는 없어요. 100%도 알 수 없고 하지만 꿈이라는 거는 항상 크게 갖는 게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보다도 역시 대표사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400조면 저는 조금 낮춰서 100만 원 이상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중간에서 이제 뭔가 좀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만큼 아직은 뭐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아기 돌보듯이 주식을 돌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아프면 약을 줘야 되고 주사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토닥토닥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도 뭔가 아플 것 같으면 뭔가 또 경계를 했다가 가야 되는 시점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아프지만 않으면 참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야지 사람도 내성이 생기죠. 근데 너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 판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할 수 있죠. 주식은 정주 전문가, 제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병은 의사에게 주식은 정주에게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유리기판 쪽에 핵심 재료가 뭐가 있는데 저는 이 주성도 그렇고요. 태성도 그렇고요.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거든요. 아무도 특허를 그리고 기술을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드리고 두 번째 강조해드리고 세 번째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태성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공통점이 많아요.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을 확보했는데 그거를 주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유리기판에 적용한다. 태성은 전 세계 유일한 애칭 장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유리기판 쪽도 BOE 그리고 중후엠텍에 수주를 했고 특히 복합동박 요게 지금 이제 핵심 배터리 소재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아변동박에서 CATL이 얼마 전에 고속 배터리 또 발표를 했죠. 대량 양산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러면 CATL의 복합동박을 쓴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수율조차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태성. 그러니까 수율이 뭐 10% 2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9개 정도가 다 불량이라는 거거든요. 태성은 수율이 90%가 넘어가죠. 그래서 중국의 퀄테스트 통과를 완료했습니다. 임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끝냈어요. 누구랑 했겠어요? CATL이겠죠.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랑 다 지금 퀄테스트를 진행한다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90% 가까이 공장 완공이 임박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양산이 임박돼 있구나.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6% 가까이 늘렸을까요? 그래서 이미 대표사는 75억을 사놨을까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호재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언컨대 배터리 관련주를 보고 싶다. 그럼 저는 뭐 태성 말고 큰 재료가 있는 기업이 있을까? 유리기판 관련주를 보고 싶다. 그러면 또 태성만큼 압도적인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이거든요. 이 기업만이 있을까? 아니 뭔가 밸류체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대안이 있어요. 뭐 TC본도 하면 한미 반도체 뭐 하나 비전 뭐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 유리기판 쪽에 애칭 장비 쪽에 그냥 전 세계 유일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0% 이상도 나왔던 부분도 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태성도 감히 이제 주성 다음은 또 태성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이 두 종목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모베이스, 매수가는 5,820원, 비중 30%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를 확인해 보니까 2달째 손실권이시고 지금 주가가 5,000원도 무너졌네요. 4,8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주식 싹쓸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네. 추격 매수하셔가지고. 예. 일단 모베이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베이스는요, 자사주 매입을 했던 기업이에요. 예. 어디에서? 바닥권에서. 저 6,000원대 이상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 게 아니고 5,800원대 이상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저 밑에 721선 부근에서 3,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을 수십억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봤었어야 돼요. 점상가가 나가기 전에. 근데 그때는 안 움직이니까 안 봤겠죠. 그러면 점상가 쭉 나가죠. 그러다가 언제 봐야 되냐면 올선 회복할 때. 요 날이죠. 5,300원. 5,300원대에서 여기서 딱 봤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쭉 급등을 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언제 매수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올라갈 때 충분히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또 아니면 상가 칠 때 또 추격을 했다든지. 아니, 상가 칠 때 추격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721선 부근에서 보든지 아니면 한번 1차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오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2차 상승 파동 나올 때. 근데 주식이 여기서 갈 자리에서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 9,000원대를 뚫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9,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8,000원 저항받고 떨어지고 자꾸 고점이 낮아지죠.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되돌림 반등 나올 때도 저점이 또 낮아지죠. 그러니까 주식은 자꾸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고점을 높여가는 기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세가 죽어 있어요. 대신 죽을 만한 기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모베드라는 플랫폼에 현대차 로봇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그리고 실적 대비나 자산 가치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 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꺼지고 이제 없어질 거야, 죽을 거야 이런 부류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앞으로는 721선 부근이나 첫 5선 회복할 때 그럴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3,000원대 부근이 바닥권이고 그리고 일단 그래도 손절 라인을 본다라고 하면 4,300원. 여기 깨지면 추가 하락이 또 나타날 수도 있죠. 대신 이제 간밤에 전반적으로 미증시 나스닥 기술주가 강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현대차 쪽에 로봇 재료가 나오면 급등을 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뭐 본전 이상 7,000원대 단기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차트 기술적으로 도와주셨는데 4,3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로봇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000원 이상권까지 한번 상단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예.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에 20%요. 6만 원에 20%. 예. 어제 실적도 잘 나와서 급등했는데 혹시 어제 사신 건 아니시죠, 시청자님? 이거 지금 한 1년 반, 2년 되지 싶은데. 오래 기다리셨구나. 다행이네요, 예, 올해 그래도. 내가 처음 본전하면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본전 이상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수익권이신데 언제 수익을 챙겨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예. 예, 제가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저 호텔 신라 제가 처음 보는 또 약간 분석을 잘 안 해봐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잠깐 쳐다보느라고 앵커님 먼저 한번 얼굴 쳐다뵙고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를 설명드려보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이 호텔 신라는요, 실적이 이제 급증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호텔은 신라 호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호텔 신라가 자사주 매입을 했더라고요. 예.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항상 제가 주식 싹쓸이의 최고의 호재잖아요. 예. 그만큼 주식은 자사주 매입할 때 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머릿속에서 이제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다트전자 공시는 보시나요? 다트전자 공시라고 있는데요. 예. 이제 최대주가 사는지 파는지 공시가 나와요. 혹시 보시나요? 예. 예. 안 보시죠? 예. 저는 나이가 많아요. 잘 못 나이가 보는데 많으시죠? 계속 놔뒀지만 연세가 많으시죠? 이제 본전 악기를 잡고 싶어가지고.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좀 연세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이 HTS에 들어가 보면 이제 프로그램의 상에서 투자 정보에 네. 들어가시게 되면 다트 전자공시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텐데 아마 싹쓸이 방송을 지금 제가 한 5년 가까이 했나요? 몇 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매일 봐요. 예. 그만큼 예. 시청률도 최고입니다. 그만큼 항상 다트 전자공시를 좀 보셔야지 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운전할 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못 찾아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투자자분이 다트 전자공시를 안 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눈 감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구나.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호텔신라 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 다시 눈 감고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꼭 그 부분을 배우시고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호텔신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이제 막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싹쓸이 기법대로 보면 이제 중장기 바닥권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회사가 살아나고 있구나. 자사주 매입과 함께 실적이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이제 중장기 대양선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저 위에 저항권이 저 위에요.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 신호는 좀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하니까. 그래서 지금 지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밑에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겠죠. 이 5만 4천 원대가 이제 단기 중기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9만 원, 10만 원대까지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최저가 파는 건 얼마 되면 팔면 되겠어요? 최저가요? 예, 파는 거. 5만 4천 원대가 깨지면 일단 예. 비중이 지금 꽤 20%니까 예. 근데 원래 여기는 파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이 이제 들어온다는 건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견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1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데 5만 원대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파실 거예요? 떨어진다고? 회사에서는 그럼- 사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뭐 지지권 바닥 어디가 지지권이고 손절 라인이고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 정답은 갖고 아닐 있을까요? 수도 있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을 들어올 땐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수익권이시라서 그래도 다행히 9만 원 이상까지는 가져가도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주셨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대한광통신, 매수가는 17,500원, 비중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쪽 테마 광통신 통신장비 무섭게 오르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대요. 지금 손절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아쉬워요. 예. 네. 일단 제가 자세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광통신 같은 경우는요. 이제까지 회사가 너무 부실했어요. 부채도 너무 많았고요. 실적도 너무 대규모 적자가 났는데 지금 때를 잘 만난 거죠.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함께 회사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광통신 시대가 이제 드디어 실리콘 포토닉스 광통신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왔을 때 보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봤었어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렵죠. 미리 먼저 보는 게 어렵죠. 하지만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예고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송호전자에서.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HM넥스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닉스에서.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721선 부근 정배열 밀집 국면 초기.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721선 부근에서 봐야 된다. 정배열 초기에서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막 늘어날 때, 그럴 때 봐야 된다. 그리고 이미 꼭대기에서 대음선이 나오는 기업을 여기서 왜 추격을 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좀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이 부분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열심히 더 갈 거를 찾으신 거예요. 차트를 봤든 안 봤든 차트를 안 본 것도 문제고요. 차트를 봤는데도 여기서 샀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여기서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 누구한테 전 세계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도 정답이 없어요.
왜? 꼭대기. 주식은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가장 비싸게 사는 거예요. 가장 큰 호재는 그냥 가장 싸게 사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투매 나올 때 가장 싸게 산 사람이 가장 최고가 됐을 거고, 가장 이제 비싸게 이제 확인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 이제 사볼까? 그게 가장 큰 안 좋은 매매 방법이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21선 깨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추가 하락할지는 모르는데, 간밤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대신 일단 지금 지지권 이런 게 무의미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9,000원대가 예전에 정고점 뚫어버렸던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 지지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17,000원대 이상, 18,000원 이상 올라가면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전 부근 이상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고, 바닥에 있는 기업이 또 뭐가 있을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싹쓸이 방송을 보면서 바닥을 찾는 방법을 또 배워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못된 매매 방법으로 지금 매매를 하셔서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해드려야지 앞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지권, 저항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손실이시라 힘드실 텐데 쓴소리까지 들으셨는데 제가 대신 위로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더 위로 많이 해드리게끔 응원할게요. 앞으로 꼭 수익권까지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9,000원이 중장기 지지권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본전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점검 받아볼 텐데요. 이번 주도 정시 가문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첫 번째는 PS 일렉트로닉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올랐고요. 한 주 동안에 벌써 30%나 상승을 했네요. 정 PS. 예, 네, 약간 외국 교포 예. 이름 같아요. 예, 저는 영어 이름이 좀 멋있어서 앞으로도 좀 영어로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정PS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업을 자꾸 이제 사업을 맡기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의 깐부예요. 예. 매출 수십조 나오는. 이 기업이 왜 국내 중소기업 이 기업에 AI 서버 사업을 맡겼을까?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가 없죠. 뭐 인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만큼 AI 서버 사업, 국내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 200억 이번에 투자하기 때문에 독보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브로드컴, 퀄컴, 간밤에 퀄컴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제껴버렸어요, 다. 세계 최초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신차에, 그것도 구형차 말고요. 신차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이제 확정지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납품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폭스바겐, 뭐 로보팔도 삼성이 맡긴 것 같아요. AI 기능을 탑재한 로보팔 기능을 도입한다? 삼성 말고 또 없을 것 같거든요. 구미 공장인. 거기다가 메모리 테스터 장비, 핸들러 장비, 이쪽은 반도체 장비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제2의 원익홀딩스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익홀딩스 작년 또 텐베거 종목이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은 정화이, Y2솔루션은 이미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는데 좀 쉬어가다가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무섭네요, 위원님. 영어 이름 너무 좋아요. 정Y. 또 Y가 탄생했습니다. 왜 올라갈까? Y2솔루션 왜 올라가죠? 대표이사가 샀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억 샀죠? 이 기업은 이제 5월 달에 재료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룩사라는 이제 투자한 바이오 기업이 안과 질환 학회에서 지금 여기서 연사로 나선다. 대표가, 룩사 대표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세계 최초일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임상 결과가 슬쩍 한번 예전에 나왔었죠. 진짜 이 치료제를 투약을 했더니 어떻게 됐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1조 원의 가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진짜 엄청 중요하지만 상반기부터 매출이 폭증할 것 같아요. 바이오 이제 에너지 이제 원료 이쪽의 사업이 매출이 너무 폭증하고 있어서 작년도의 매출에 비해서도 폭증할 거, 그냥 급증이 아니고 폭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랑 사내이사가 샀을까?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차트를 보면 PS 일렉트로닉스랑 이 Y2솔루션이 굉장히 월봉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원익홀딩스랑 예전에 바닥에서 뜰 때랑. 물론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기보다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원이골딩스로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도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HMX. 이 종목을 매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고점을 더 높이면서 2달 만에 260%라는 굉장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H 이것도 네. 역시나 외국 오빠 이름이네요. 예. 외국 이제 오빠라고 좀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정H. 왜? 이 기업은 성호전자를 뒤를 이을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 이 광섬유를 통해서 광반도체 부품을 양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또 갈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HMX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제가 6,600원이 지지권이다 말씀드렸죠. 안 깨네요. 예. 안 깨잖아요. 예. 거기서 딱 지지받고 강세일봉 나오죠. 왜 떨어진 거죠? 경고 종목 지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업 펀더멘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표에서도 안 팔죠. 샀잖아요. 6억. 예. 그리고 최대주가 20억 가까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기술주들 반도체가 폭등했기 때문에 아마 광반도체 HMX도 다시 급반등을 이제 시도하면서 5월선 회복이 되고 이제 4월 말 이후에 5월 달에는 경고 종목 지정이 풀리면 5월 달에 제2의 성호전자에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성호전자 1200% 상승률 달성한 성호전자 그 뒤를 이을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그린, 한글 이름 아주 정겨운 한글 이름인 것 같네요. 그린 리소스 볼게요. 이번 주에도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상승률이 이제 벌써 120% 돌파를 했는데 맛있는 소스, 네.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밥도둑 수준이에요. 네. 저는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정그린보단 정소스가 더 좋네요. 정소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소스, 가장 맛있는 소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다 그냥 이유 없이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서 항상 별명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그린 리소스는 반도체, 핵융합 발전, 양자 컴퓨터부터 해서 다 엮여 있잖아요. 예. 이 초전도 자석,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극소수만 양산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월요일도 월요일이지만 좀 수요일 날 급등을 또 추가적으로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 이상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급등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왔죠. 월요일, 화요일 2연상에 어제도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그냥 폭주했습니다. 1월 초 이후로 무려 300% 넘는 상승률, 1월 말 기준으로도 226% 넘는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주성, 예. 정우성보다 정주성이라고 예. 굉장히 잘생긴 남자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정주성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주 대표이사에 비해서 시가총액 400조이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차트를 그냥 안 볼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문제 터졌을 때도 그래요. 자꾸 차트를 보면은요 싱숭생숭해져요. 오히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초보자분들은 이 지수가 출렁출렁 거릴 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손대면 톡 하고 터집니다. 큰일 나요, 잘못하면. 네. 손 안 대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배터리 에코프로가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까지 갔던 경력이 있잖아요. 예. 한번 반도체계 에코프로에 도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감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100만 원 이상까지. 이런 기업이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흔하게 나온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전례 없던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오고 전례 없던 에너지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해서 전 세계 진짜 슈퍼홀이 돼서 진짜 대표이사 말대로 노벨상까지 만약에 도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흐름을 보면 주포들의 수급 이탈이 없어요. 자산운용사라든지 그리고 최대주주 그렇기 때문에 슈퍼개미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주포 세력들의 수급 이탈이 없는데 굳이 지금 추격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고 종목 지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강강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100만 원 이상까지 한번 같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관심주는요. 좀 완벽한 걸 가져왔어요. 예, 동아 엘텍을 좀 설명 드려보려고요. 이 동아 엘텍 같은 경우가 그냥 실적이면 실적, 퍼가 3배밖에 안 돼요. 선익 시스템의 지분을 한 5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기업은 지금 자사주 매입을 100억 해놓고 소각해놓고 무상증자 해놓고 대규모 징역까지 해놨어요. 아, 동아일텍 아드님 부럽습니다. 100억의 징역까지. 와, 대규모 지분을 이제 징여를 받은 거잖아요. 물론 징여세도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예. 하지만 그만큼 이런 수급을 들어오고 나서 급등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수급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기업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RFHIC. 제가 10,000원대에서 강추했잖아요. 지금 얼마까지 갔죠? 10만 원까지 갔잖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자, RFHIC 진짜 좋아했거든요. 동아일텍도 제2의 RFHIC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RFHIC처럼 빠르게 큰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엘텍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전고체 배터리의 끝판왕이에요. 예, 이 기업은 BMW의 합작법인 설 얘기도 나왔던 기업이에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와, 글로벌 기업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시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유럽 관보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CIS는 대표이사가 매수한 기업이고요. SFA가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요. 재무 상태 탄탄하고 그리고 실적도 꾸준해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내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CIS는 전고체 배터리, LFP 배터리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범용 장비를 갖고 있어요. 건식 공정 장비, 게임 체인저 장비. 거기다 고체 전해질까지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이죠. 배터리 소재 장비에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죠? 태성과 CIS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개 기업 다 공통점이 있죠. 또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5% 이상 늘린 기업이다. 그래서 이 배터리 쪽은 이 두 개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의 끝판왕 CIS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위원님? 아, 예, 이 기업도 좀 영어 이름이네요. 정 LS. LS 머티리얼즈를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작년도에 강추해드렸어요. 12,000원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또 강추했던 것 같아요. 10,000원대 한 중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사가 매수세가 추가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100% 이상 뛰었는데 LS 머티리얼즈가 와, 새로운 재료가 나왔어요. 이번 주. 드디어 미 핵융합 발전 프로젝트에 울트라 커패시터를 첫 부품을 공급하고 이제 본격화되면 대규모 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탑재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도 지금 글로벌 전력 설비 기업 버티브에 공급을 확정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까지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얘기 나왔어요. 보고 갔대요.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면 이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핵심 부품 업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전력주 하면 LS 머티리얼즈를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정고점을 뚫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상한가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한가 도전할 기업들이 많죠? 제 눈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종목들이 다 100%, 200% 올라가는 걸까요? 거의 많아져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좀 느끼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 강력한 재료가 나온 LS 머티리얼즈 다음 주에 저가 매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아, 소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네. 손흥민. 예. 손흥민 씨, 손흥민 님. 예. 그만큼 소닉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양자 포토닉스. 대부분 실리콘 포토닉스면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양자면 양자 컴퓨터. 한 가지 테마로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양자 포토닉스. 기존 실리콘 포토닉스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히 좋다. 내년도에 양산을 준비한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대표사 산양이사가 매수했죠. 예. 그래서 매수한 걸까요? 이 특수반도체 시장에 TSMC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역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쳐주고 이제 올선 회복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가야 저가 매수 집중적으로 노리면서 역시 이 기업도 상한가를 노려보겠습니다. 재료가 큰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큰 재료를 안고 이제 때가 왔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관심주 소닉스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이번 주는 제가 네. 6개를 가져와서 그래요? 한 개가 또 더 남긴 남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 개를 또 먼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Y2 솔루션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Y2 솔루션 같은 경우가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강추해드렸죠. 올해 1월 달에 또 강추해드렸죠. 2월 달에 또 설명드렸죠. 3월 달에 또 설명드렸죠. 지금 달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달마다 설명하는 종목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만큼 잊지 마시라고 제가 또 꾸준히 설명드리는 건데 대신 12월 달에 바닥을 찾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 네, 그리고 지금도 이 룩사 가치를 생각하고 매출을 폭증 생각하면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대표사 사내에서 수급 이탈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지금 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항상 저가 매수기에만 좀 노려보면서 5월 달에 학회 재료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또 한번 급등, 폭등을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의 원익홀딩스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번째 종목 Y2 솔루션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이번 주 특별히 보너스로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6번째 종목은 뭘까요? 제가 할 게 굉장히 이렇게 많다는 건 네. 좀 안심을 해도 된다는 거죠. 증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제 눈에 할 게 많이 보일 때가 진짜 좋을 때가 2024년도 12월 달이었거든요. 계엄 해제됐을 때. 야,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 싹쓸이 방송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 역전 기회를 도전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3천 얘기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5천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은 어떻죠? 7, 8천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10,000포인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500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전 1,500 아닐 것 같아요. 일단 2,000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치를 좀 크게 잡아놓고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업은 태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태성이 이 차트가 이제 밑에서 돌아가는 위치거든요. 올해 1월 달, 작년 11월 달, 그때 MACD 이제 차트 위치가 이렇게 밑에서 돌아가는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태성이 왜 주성하고 비슷하냐 이제 생각을 하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주성하고 비슷한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 기술을 역시 또 2가지나 확보를 했고 배터리 반도체, 유리기판 쪽에 다. 어차피 유리기판 테마는 나중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은 게 아니고 반드시 부각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리고 무엇보다 태성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75억의 장내 매수세. 어마어마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태성도 주성도 약 1,000억 가까이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시설 투자를 1,000억 했는데 그 공장이 90% 가까이 완공이 돼서 이제 6월 달이면 100% 완공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판매가 임박돼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성도 이제 판매를 했지. 그러니까 날아가지. 대표이사가 매수했지. 그러니까 날아가지. 이제 태성도 이제 판매 임박돼 있지. 대표이사가 다 사놨지. 특히 삼성자산운용사도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부분도 공통점이 있어요. 삼성자산운용사 지분 취득하고 날라갔지, 주성. 태성도 이제 다 매집 끝났지, 6% 이상 늘렸지, 추가적으로 1% 더 늘렸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지. 거기에다가 배터리 살아나지, 이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지, 반도체 배터리 동시수해주지.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태성. 다음 주 제2의 주성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 태성까지도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는 빈말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네. 긴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빈말과 긴말은 싫어요. 간단 명료하게 M10W 5년 연속 대상, M10W 지금 1분기 베스트 전체 1등을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온라인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주식은 정지우 위원에게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괜히 5년 연속 대상에 또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정된 게 아니겠죠. MTN 최고의 상은 모두 다 싹쓸이 했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싹쓸이 해서 단기간에 상승률이 엄청난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늘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우리 방송 종목 프로그램명 검색하시면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 9시에 시작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